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뜨고 있는 핫한 ENA 월화 드라마 아이돌 아이 5화 예고를 가지고 돌아온 드라마 집사입니다. 4화에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들이 쏟아졌죠. 홍일주의 등장, 최재희의 거짓 알리바이, 그리고 도라에게 진술까지 사건의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으면서도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5화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5화를 예측하기 전에 4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 당일 밤 도라에게 동선이 명확해졌습니다. 도라익은 강우성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맥주가 떨어지자 편의점에 가겠다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도라익은 결정적인 문자 메시지를 받습니다. 전 여자친구 홍혜주였죠.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지금 우린을 만났던 거기에 와 있어.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도라익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반대 방향인 등산로로 향했고 거기서 홍혜주를 만났습니다. 둘은 차 안에서 잠깐의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라익이 홍혜주를 만나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골디엔터테인먼트 대표 금보산이 강우성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이 통화 기록이 강우성이 그 시각까지는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도라에게 진술에 따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혜주를 만나고 집에 돌아온 도라익은 강우성과 함께 맥주를 더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침대에 들어가 잠이 들었죠. 아침에 일어나 거실로 나온 도라익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합니다. 강우성이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죽어 있었던 겁니다. 도라익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죠. 바로 그때 가사도우미와 골드보이즈 매니저 장항구가 함께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도라익이 패닉에 빠져 있는 모습과 강우성의 시신을 함께 목격한 최초의 인물들이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리 CCTV에 도라익과 홍혜주가 만나는 장면이 찍혔고 검사 곽병규는 홍혜주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실에서 홍혜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기는 절대 범인이 아니에요. 무작정 범인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라이기 주변 사람들 알리바이부터 정확히 살펴보시죠. 여기까지는 전 여자친구가 옛 연인을 감싸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홍혜주는 이렇게 말을 이어나갔죠. 뉴스 보니까 라이기 그룹 멤버들은 병원에 있었다고 보도되던데 아니거든요. 그날 밤 제가 봤어요. 라이기 집 근처에서 최재희를.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골드보이즈의 멤버 최재희가 사건 당일 밤 도라에게 집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이 나온 겁니다. 언론에서는 골드보이즈 멤버들이 병원에 있었다고 보도되었는데 홍혜주의 증언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첫째, 멤버들의 알리바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최재희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건 그가 사건과 연루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셋째, 소속사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언론에 흘렸다는 거죠. 5화에서는 이 증언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 곽병규는 당연히 홍혜주의 증언을 의심할 겁니다. 도라에게 전 여자친구니까 그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겠죠.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자기 형부를 통해 자기와 선을 보게 주선하였고 심지어 직접 찾아가서 같이 식사 자리까지 함께하게 됩니다. 이는 도라익을 위해 담당 검사를 만나 사건 진행 상황을 염탐하려는 계획이었던 건가요? 홍혜주는 도라익에게도 이 내용을 말했고 도라익은 맹세나에게 이 사실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맹세나 변호사는 홍혜주의 이 증언을 적극 활용할 겁니다. 새로운 용의자의 존재를 법정에 제기하고 최재희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맹세나 입장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할 겁니다. 변호사로서는 홍혜주의 증언이 도라에게 유리하니 반가운 일이죠. 하지만 팬으로서는 어떨까요? 내 최애가 전 여친과 밤늦게 은밀히 만났다는 사실, 그 여자가 지금도 적극적으로 도라익을 돕고 있다는 현실. 질투심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감정적 갈등이 5화에서 맹세나의 표정과 행동으로 섬세하게 표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주의 증언 이후 수사의 초점은 최재희에게 맞춰집니다. 5화에서는 최재희의 알리바이를 검증하는 과정이 본격적으로 그려질 겁니다.
맹세나와 박충재 조사관은 최재희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병원 CCTV를 확인하겠죠? 정말로 최재희가 그 시간에 병원에 있었는지 영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병원 CCTV에 최재희가 찍혀 있지 않다면 알리바이는 즉시 무너집니다. 혹은 병원에는 있었지만 중간에 외출했다가 돌아온 흔적이 있다면 그것도 의심의 대상이 되겠죠. 다음은 도라이집 근처 CCTV입니다. 홍예주가 최재희를 목격했다는 바로 그 시간대, 그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거죠. 5화에서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박충재 조사관이 맹세나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줍니다. CCTV 영상에는 코드키를 입은 남성이 도라에게 집 골목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얼굴은 후드와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서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가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들죠. 박충재 조사관이 화면을 확대합니다. 후드티 남성의 손목에 문신이 보입니다. 독특한 패턴의 문신이죠. 충재는 최재희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함께 띄웁니다. 같은 문신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포착된 겁니다. 이제 최재희는 더 이상 병원에 있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CCTV와 문신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그를 현장 근처에 위치시키고 있으니까요. 5화에서는 최재희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는 장면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곽병균이 날카롭게 추궁하겠죠. 당신은 사건 당일 밤 병원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CCTV에는 당신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찍혔어요. 설명해 보시죠. 최재희는 당황할 겁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순간이니까요. 그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재희가 현장 근처에 있었다는 게 밝혀지면서 금보상 대표의 전화 통화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5화에서는 사건 당일 밤의 정확한 타임라인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나올 겁니다. 맹세나와 박총재가 화이트보드 앞에서 시간대별로 정리하는 장면이 그려질 것 같네요. 오후 9시 20분 도라이기 맥주를 사러 집을 나섭니다. 오후 9시 30분경 편의점에서 홍예주의 문자를 받았고 오후 9시 40분경 등산로에서 홍예주를 만났죠. 그리고 중요한 시각 오후 10시 15분 금보상 대표가 강우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통화가 연결됐다는 건 강우성이 그 시각에는 살아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최재희가 목격된 시각입니다. 홍예주의 증언과 CCTV 타임스탬프를 보면 대략 오후 10시에서 10시 30분 사이로 추정됩니다. 만약 최재희가 10시 15분 이전에 도라에게 집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보상에 전화가 오던 바로 그 순간 최재희가 강우성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고 전화벨이 울리자 최재희가 급히 도망쳤을 수도 있죠. 반대로 최재희가 10시 15분 이후에 집에 들어갔다면 어떨까요? 금보상의 전화가 끝난 직후 최재희가 나타나서 강우성과 대면했고 그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화에서는 금보상과 강우성의 통화 내용도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통화가 녹음돼 있다면 엄청난 단서가 될 수 있죠. 녹음된 대화에서 강우성의 목소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온했는지, 불안했는지, 술에 취해 있었는지, 배경소음도 중요합니다. 혼자였는지,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만약 통화 중에 강우성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떨까요? 대표님, 죄송한데 손님이 와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녹음돼 있다면 그 손님이 바로 최재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직후 강우성은 사망한 거죠. 도라에게 진술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5화에서는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라익은 홍해주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강우성과 함께 맥주를 더 마셨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 침대에서 잠들었다고 했죠. 여기서 첫 번째 의문입니다. 도라익이 집에 돌아온 시각이 대략 11시 전후로 추정되는데 그때 강우성은 멀쩡했다는 겁니다. 함께 맥주를 마실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우성은 언제 죽은 걸까요? 도라익이 자는 동안 누군가가 침입해서 강우성을 죽였다는 건가요?
아니면 도라이기 잠든 후 강우성 혼자 깨어 있다가 사고를 당한 건가요? 두 번째 의문은 도라이기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거실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침실에서 자고 있던 도라익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을까요? 비명이나 몸싸움 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것 말이죠. 물론 술에 취해 깊이 잠들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자기적으로 들릴 수 있죠. 정말 우연히도 살인이 벌어지는 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잤다니 너무 편리한 변명 아니냐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술에 취했고 폭우에 다른 소리들이 묻힌다면 소리에 대한 검사의 공격은 이 논리만으로도 충분히 방어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의문은 범인의 침입 경로입니다. 도라이기 집에 돌아와서 강우성과 함께 있었다면 현관문은 잠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혹시 강우성이 누군가를 집 안으로 들인 걸까요? 최재희가 문을 두드렸고 강우성이 열어줬다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같은 그룹 멤버니까 강우성 입장에서는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을 거예요. 5화에서는 맹세나가 도라익을 다시 만나 이런 의문점들을 따져 묻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도라익은 기억을 더듬으며 그날 밤을 떠올리려 애쓰겠죠. 혹시 침실에서 어떤 소리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희미한 기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기억들이 회상 장면으로 그려지면서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거죠. 도라에기 강호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현장에 도착한 두 사람, 가사 도우미와 매니저 장항구. 이들의 증언이 5화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겁니다. 먼저 의문이 드는 건 이 두 사람이 왜 함께 왔느냐는 겁니다. 가사 도우미는 정해진 출근 시간이 있을 텐데 그게 아침 일찍이었을까요? 매니저 장항구는 왜 그 시간에 도라에게 집에 온 걸까요? 5화에서는 맹세나가 이 두 사람을 각각 만나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가사 도우미를 만납니다. 가사 도우미는 그날 아침의 충격적인 광경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도라이 씨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옆에는 강우성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요. 도라익은 계속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처절해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죠. 가사 도우미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마침 함께 도착한 장안구 매니저와 함께 도라익을 진정시키려 애썼다고 진술합니다. 다음은 매니저 장안구입니다. 장안구의 증언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골드보이즈를 담당하는 매니저로 멤버들의 일정과 동선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맹세나가 질문합니다. 왜 그 시간에 도라이 씨 집에 가신 거죠? 장항구는 대답합니다. 도라이 씨가 전날 밤 늦게까지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 됐다고. 아침 일찍 스케줄이 있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서 직접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혹시 장항구가 다른 이유로 도라에게 집에 간 건 아닐까요? 만약 장항구가 전날 밤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최재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범행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리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5화에서는 장안구의 휴대폰 기록이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가 누구와 통화했는지, 문자를 주고받았는지 조사하는 거죠. 만약 장항구가 최재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큰 의심을 받을 겁니다. 두 사람이 짜고 뭔가를 꾸몄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5화에서는 골드보이즈 그룹 내부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 최재희가 도라이게 집 근처에 있었는지 그 동기를 밝히려면 멤버들 사이의 관계를 파헤쳐야 하니까요. 아이돌 그룹이라는 게 겉으로는 화려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권력 관계와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골드보이즈는 11년 차 그룹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멤버들 사이에 쌓인 감정들이 있었겠죠. 특히 브라이기 압도적인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면 다른 멤버들의 불만이 없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인기 최정상에 있다가 도라이기 솔로로 가버린다면 남은 멤버들은 더군다나 크게 부각되지 않은 멤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연 도태되는 상황이 발생되겠죠.
여기에서 어떤 이해득실의 관계, 그동안 인기를 위해 꾹꾹 참고 억눌렀던 부정적인 감정의 골이 그만 폭발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을 수도 있죠. 5화에서는 과거 회상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연습실에서 파트 분배를 놓고 다투는 장면이나 스케줄 배정에서 불공정함을 느끼는 멤버들의 모습 같은 거죠. 최재희와 강우성 사이에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혹시 둘 사이에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최재희가 강우성을 주퇴했을 수 있습니다. 도라익 다음으로 인기 있는 멤버가 강우성이었고 최재희는 항상 그 뒤에 가려져 있었다면 불만이 쌓였겠죠. 혹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익 배분이나 개인 활동 수입 문제로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죠. 더 나아가 여자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최재희도 홍혜주를 좋아했던 건 아닐까요? 도라이과 홍혜주가 연애할 때 최재희가 질투심을 품었고 그게 오랫동안 내면에 쌓여 있었을 수 있습니다. 5화에서 예상되는 장면입니다. 맹세나가 골드보이즈의 다른 멤버 이영빈을 만나 인터뷰합니다. 이영빈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실 최재희 형이 요즘 좀 힘들어 했어요. 계약 문제로 회사랑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성이 형하고도 뭔가 얘기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최재희의 범행 동기가 구체화되는 거죠. 5화에서 맹세나의 변호 전략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4화까지는 도라에게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해 수세에 몰렸다면 5화부터는 공격적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홍예주의 알리바이 증언, 최재희의 거짓 알리바이 붕괴, CCTV 증거 등이 맹세나에게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5화에서는 법정 공방 장면이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맹세나와 검사 곽병균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거죠. 맹세나가 법정에서 주장합니다. 검사 측은 제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 증거들은 오히려 무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 제 의뢰인은 범행 추정 시각에 증인 홍혜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째, CCTV를 통해 다른 용의자의 존재가 확인됐습니다. 셋째, 금보상 대표의 통화 기록으로 볼 때 제 의뢰인이 귀가하기 전까지 피해자는 살아 있었습니다. 이제 수사는 진짜 범인을 찾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최재희의 알리바이를 철저히 검증하고 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곽병균 검사가 반박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가려는 겁니까? 홍혜주 증인은 피고인의 전 연인입니다. 위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최재희가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해서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단지 우연히 지나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맹세나는 감정적으로도 복잡한 상태입니다. 변호사로서는 홍혜주의 증언 덕분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지만 팬으로서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도랄과 홍혜주가 지금도 가까운 사이라는 게 계속 신경 쓰이죠. 5화에서는 맹세나의 이런 내적 갈등이 독백이나 표정 연기로 섬세하게 표현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5화 엔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법정 드라마는 매회 강렬한 클리프행어로 끝나야 시청자를 다음 회까지 끌고 갈 수 있죠. 5화 엔딩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최재희의 불완전한 자백입니다. 최재희가 검찰 조사실에서 압박을 받다가 무너집니다. 맞아요. 제가 그날 밤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강우성 형을 죽인 건 제가 아니에요. 곽병균 검사가 추궁합니다. 그럼 누가 죽인 겁니까? 최재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바로 여기서 화면이 암전됩니다. 이미 뭐였다는 건지 시청자들은 궁금증에 미칠 것 같겠죠? 두 번째, 시나리오, 매니저, 장항구의 비밀입니다. 박충재 조사관이 맹세나에게 급히 연락합니다. 맹변, 장항구 매니저 휴대폰 기록 떴어요. 화면에는 장항구가 사건 당일 밤 누군가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보입니다. 다 끝났어? 나 얘기는 모르고 있지. 계획대로 진행해. 앵세나는 경악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장항구가 범행에 가담한 건가요? 화면 암전. 세 번째 시나리오, 도라에게 충격 고백입니다. 도라익이 맹세나를 만나러 옵니다. 표정이 매우 심각하죠. 맹변, 나 기억났어. 맹세나가 긴장합니다.
뭘 기억하셨는데요? 도라에게 힘들게 말을 꺼냅니다. 그날 밤 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사실은 긴 침묵이 흐르고 도라에게 입을 엽니다. 강우성이 아직 살아 있었어. 맹세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라에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합니다. 숨이 붙어 있었어. 미약하게 숨을 쉬고 있었어. 근데 나는 화면 암전. 네 번째, 시나리오 홍해주의 진짜 정체입니다. 맹세나가 홍해주를 다시 만납니다.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홍해주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뭐든 물어보세요. 맹세나가 핵심을 찌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보라익 씨를 돕는 거죠? 아직도 그를 사랑하세요? 홍해주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제가 강우성을 죽이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하니까요. 맹세나는 얼어붙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홍해주가 담담하게 말합니다. 저도 그날 밤 도라익과 헤어진 후에 도라익의 집에 갔었어요. 강우성을 만나러. 화면 암전. 이 중 어떤 엔딩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자, 여기까지 아이돌아이 5화 예고를 완전히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5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공예주의 폭탄 증언으로 최재희가 새로운 용의자로 부상하고 CCTV와 문신 증거로 그의 거짓 알리바이가 무너집니다. 금보상의 전화 기록으로 타임라인이 재구성되고 가사 도우미와 매니저 장한구의 증언이 새로운 의문을 낳습니다. 골드보이즈 내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맹세나는 공격적인 변호 전략으로 전환합니다. 그리고 5화 마지막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과연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최재희일까요? 장항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일까요? 도랄은 정말 무죄일까요? 아니면 숨기고 있는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추리를 남겨주세요. 다음 회분석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돌아이 5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지금까지 드라마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